김건희 관련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건희는 추석 명절 인사랍시고 또 나와서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상황에 역대급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제보를 한 인물이 아예 대통령실을 상대로 자신 있으면 직접 연락하라고 선포하면서 대통령실은 수습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내용이 공개되면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곧바로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명품백 이후에 온갖 논란이 다 터져나오고 있는데 시작은 감사원의 엉터리 감사에서부터였습니다.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의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은 비위 몸통으로 지목된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13일 황정화 대변인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로 용산 대통령실이 비리와 불법의 복마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견적 부풀리기, 무자격 업체 일감 몰아주기, 준공검사조서 조작 등 온갖 불법과 비리가 판을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감사원은 1년 8개월을 끌던 감사를 면죄부 처분으로 끝냈다며 이런 부정과 비리를 일개 경호처 간부가 벌였고 대통령실 누구도 이를 몰랐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봐주기 처분에 기다렸다는 듯이 특혜는 없었다는 낯뜨거운 입장을 발표했다. 지록이마도 이런 지록이마가 없다며 법과 정의를 외치던 권력기관들이 김건희 앞에만 오면 급브레이크를 밟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리를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이 윤석열 김건희만 관련됐다고 하면 오히려 비리를 덮어주려고 안달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감춘 문장의 주어가 김건희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지휘한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와 함께 일했던 곳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제기된 의혹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 공익감사 청구인인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하고도 국민과 언론이 제기해온 숱한 의혹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최악의 봐주기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다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등의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며 2년 동안 시간만 끌면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며 이에 따라 약 16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고 해당 간부에 대해 경호처의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언론 공지문에서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김건희 관련해서 건든 게 하나도 없는데 대통령실은 그걸 가지고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김건희 관련 이슈와 의료 대란이 겹치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0%로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지며 민심이 싸늘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0%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진행된 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입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취임 초기에 이직들 30% 콘크리트가 받쳐준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20%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윤석열은 10%도 아깝습니다. 이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공백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들 생명과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부정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는 2주 전인 지난달 30일 발표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후 2위에 올라서며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부정평가 이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의 독선이 완전히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로 체감됐다는 게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본인이 악당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일을 해내는 중인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국정 기조에는 문제가 없다.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윤석열은 또 이날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비판 세력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 최저, 부정평가, 최고 기록은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독선적 태도를 둘러싼 총체적인 반감으로 보입니다. 실제 갤럽의 부정평가 이후엔 경제 민생 불가 말고도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등이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건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이라고 주장하며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지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특위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말한 한 총리의 현실 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구급차 재이송은 처음 생긴 문제가 아니지만 의료 대란으로 횟수가 크게 늘고 살 수 있는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증가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의료 대란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에 있다며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 종사자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혹은 끝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46분쯤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수의계약을 따낸 시공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예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의 경호에 필요한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A사와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가 소개한 업체로 드러났고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 책임자인 정씨는 김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선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제작 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 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정씨가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천만 원 뇌물수수 및 1,600만 원 뇌물약속, 직권남용 등을 통해 알선업체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정씨는 공사대금 1억 원 편취 및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 갈취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알선업체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7천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녹취 파일 있다는 제보가 터졌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19일에 후속 보도가 나온다고 들었다라며 정치권에 있지 않은 분이 김건희와 공천 문제를 상해 조언한 녹취가 확보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녹취가 공개되면 이제는 정말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이미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지 오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